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환입니다. 천상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셰프님. 자,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 셰프님께 집밥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볶음밥 준비하셨습니다. 네, 볶음밥.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볶음밥 싫어하는 사람 없죠? 참 다양하죠. 네. 볶음밥으로 한 10가지, 20가지도 만들 수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란볶음밥 뭐 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현 셰프님은 대통령의 요리사니까 셰프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우, 재료도 아주 예쁘게 준비하셨어요. 밥도 두 가지고. 볶음밥을 만들 때는 채소와 여러 가지 채소, 버섯 넣어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들은 많이 넣어서 볶아도 맛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볶아야지 볶음밥은 맛있습니다. 오래 볶아야 되는군요. 네, 볶음밥은 기름이 어느 정도 많은 상태에서 오래 볶아야지만 맛있어요. 근데 집에서 흔히 볶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불이 좀 애매하니까. 불도 애매하고 이제 끈기가 약한 거죠.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제가 맨날 그랬던 거 같네요. 예. 강한 불로. 네, 그렇죠. 예. 보니까 채소들도 좀 작게 써진 것 같아요. 채소들도 그 밥이랑 같이 볶다 보니까 너무 네. 크면은 좀 덜 익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한 뭐 2mm, 2mm 깍두 썰기로 해가지고 양파, 청피망, 당근 그리고 파는 약간 송송 얇게 찹쌀어서 하면 되고. 새우는 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새우는 요 볶음밥 새우는 보통 요 조그만 잔새우로 네. 하는 게 먹기 좋고 요 큰 새우는 한 번 또 손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 이 새우를 넣어서 하면은 밥이랑 잘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볶다 보면 이 잔새우는 밥이랑 계란이랑 같이 어울려지는데. 아, 그렇군요.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잔새우 쓰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밥을 만져보니까 찬밥, 더운 밥을 준비하셨는데 이것도 또 차이가 있나요? 보통 찬밥, 더운 밥 보통 저희들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지만 우리가. 저희가 이제 보통 할 때는 더운 밥을 약간 대게에서 네. 볶는 게 가장 잘 볶아지고 잘 섞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 찬밥을 쓰는 이유는 그 보통 업장에서 찬밥이 그 밥통에 하다 밥이 남잖아요. 그럼 밥이 버리지는 못하고 잠깐해서 그 수건으로 이렇게 싸놓습니다. 이렇게 물 티슈로 해서. 수분을 좀 벗기를 시키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음 날 이 찬밥으로 볶음밥을 합니다. 근데 더 오래 볶고 힘들지만은 꼬실꼬실하게는 찬밥이 더 잘 볶아져요. 그렇군요. 네. 한 가지 또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즉석밥으로 할 때 잠깐 돌려라, 그냥 넣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즉석밥은 저도 안 해봤지만은 즉석밥은 살짝 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즉석밥이 한 2분 30초, 50초 정도. 2분 정도 돌립니다. 1분, 2분 30초, 정도. 2분. 한 2분 30초면 한 2분 정도만 돌려서. 조금 부족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더 꼬들꼬들하게. 어차피 기름을 많이 넣다 보면은 기름을 같이 먹어요, 밥이. 그러면서 오래 볶으면은 밥이 꼬들꼬들하고 고소하고. 알겠습니다. 네네. 천상현 셰프님만의 팁이 담긴 오늘 그 볶음밥 노하우 요리에서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새우 볶음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새우볶음밥 야채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썰어볼까요? 네. 채소부터 손질하실 거죠? 피망은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이게 깍두 썰기로 한 2mm 정도로 해서 작게 써시는군요. 크면은 먹기도 불편하고 특히 그 아이들 먹을 때 뭐 야채 싫어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또 크면은. 그러니까 작으면 또 희한한 게 있는 둥 없는 둥. 싫어도 먹더라고요, 작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야채를 고를 수가 없게끔. 그렇죠. 좀 어릴 때부터 채소를 많이 먹어야 애들이 건강해지니까 부모님들이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진짜 채소를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할머니한테 봐가지고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 절대 못 먹게 하시고
소세지도 못 먹게 하셨어요. 네, 소세지는 조금 그래도 할머니가 건강 생각하셔가지고 또 채 썰어주는군요. 이렇게 해서 봐도 이렇게만 보니까 약간 중식 채소 재료 같아요. 예. 보통 중식당에서는 당근도 안 넣고요. 요 대파만 넣고 볶아요. 대파하고 새우 아니면 게살이면 게살하고 대파. 자, 이렇게 하면은 준비 끝났나요? 예, 야채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 그리고 한번 밥을 볶아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볶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약간 덮인 밥이에요. 요거 계란을 이렇게 해서 한번 휘핑하겠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한번 살짝만. 이거는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죠? 상관없습니다. 자,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겠습니다. 기름 두르셨고요.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계란 먼저 가네요. 네, 계란부터 갑니다. 약간 중식 느낌으로 그렇죠. 튀김처럼. 그렇죠. 좋아요. 저 이렇게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계란 볶음밥에 할 때는.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은 밥이랑 이렇게 같이 버무려지지가 않아요. 예. 이게 계란 먼저 하는 게 노하우군요. 계란부터. 맨날 끝나고 했는데. 약간 스크램블 직전까지 가시거든요. 그렇죠. 스프레인 직전까지 가서 네. 밥을 넣습니다. 밥이랑 또 이렇게 섞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럼 아주 담배 고소하겠네요. 계란이랑 그렇죠. 오래 섞었으니까. 볶아서 이렇게 하고 야채를 채소를 채소를 다 넣겠습니다. 한 번에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채소 가득한 볶음밥 만들어주고 있네요.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약간 보통 우리가 중국 그 요리의 그 볶음밥 같은 경우는 불이 세기 때문에 이 네. 밥 색깔도 약간 노릇노릇해서 맛있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오래 볶아야 돼요. 불이 세기가 약하다. 불세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또 시간으로 승부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어릴 때 그렇죠. 볶음밥 남의 집에서 먹는 볶음밥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기름으로 볶으니까 그 고기에 그런 기름들이 많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또 솔직히 식용유, 콩기름 다 비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에 모든 그 볶음 요리나 밥이나 하면은 입에 땡기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자주 갔던 친구네 집에서는 거기 아버지가 돼지 기름을 모아놓으셨다가 그 삼겹살 기름으로 볶음밥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집 보면은 짜장면이나 볶음밥 다 쇼팅을 했어요. 돼지 기름. 그렇죠. 근데 고소해요. 몸에는 안 좋지만은 고소합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콩기름을 그렇죠. 썼습니다. 콩기름. 자, 여기서 이제 새우를 넣겠습니다. 새우는 새우도 많이 들어가네. 굳이 빨리 넣을 필요 없고 다 한번 살짝 물에 데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이거 옆에 짜장만 있으면은 그렇죠. 볶음밥인데. 볶음밥. 그리고 이제 간을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간을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소금 한 꼬집, 약간 굴소스, 작은 큰소리로. 그렇죠. 화려한 먹질로 밥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주부님들 하실 때 급하게 타지만 않게끔 약간 밥이
저거 하나 그러면 기름 좀 더 넣으시고 저 아까 치미보다는 이제 양념이 들어가고 그래서 색깔이 약간 좀 하얗지는 않고 좀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참기름을. 딱 약간 중국집 볶음밥 느낌이. 이게 그냥 주걱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웍질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장점은 뭔가요? 아, 집에서는 사실은 그 식당에서 센 불로 옥질은 효과를 빨리 야채를 볶아서 순이 죽지 않게끔 하는데 집에서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차피 불이 약해서 굳이 집에서는 웍질을 할 필요는 없어요. 못하면 안 한다. 네, 못하면은 요 정도 이렇게 돌려주고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집에서 이렇게 주부님들 이렇게 하려면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다 날아가죠. 인덕션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깔이 기가 막힙니다. 야하. 이렇게 하면 솔직히 볶음밥에는 새우볶음밥 말고도 햄볶음밥, 김치볶음밥 진짜 많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있는 야채들 애들이 좀 고기 여기다 넣어서 만들면은 다양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냉파 요리죠, 냉파 요리. 냉장고 파서 하는 요리. 그렇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우볶음밥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새우볶음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피망, 당근, 양파는 작게 깍둑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잘게 썰어주고 달걀은 풀어주세요. 웍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달걀을 부은 뒤 섞어가며 익혀줍니다. 그런 다음 밥을 넣고 볶아주세요. 대파, 양파, 당근, 청피망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알새우를 넣고 볶다가 꽃소금, 굴소스를 섞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둘러주면 새우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자, 이어서 새우볶음밥과 또 잘 어울리는 메뉴네요. 네, 달걀탕. 달걀탕. 달걀탕은 사실은 남녀노소 우리가 계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너무 좋아하죠. 표준말은 아니지만은 빈속으로도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밥이 없어도 숲 개념으로 먹을 수 있고. 해장에도 좋고. 달걀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금치인가요? 예, 시금치입니다. 이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하지만은 시금치가 없으면은 청경채도 써도 되고요. 다른 모든 야채로 써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금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린이 간식에 시금치 먹으면 힘도 난다고 하니까 그 시금치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금치는 깨끗한 물에 씻어서 살짝 한번 이렇게 해서 2등분을 한번 해줍니다. 해주고 다시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팽이버섯은 뒤에 꽁지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같이 담아주고 당근은 얇게 0.1mm 정도 금방 끓여서 금방 먹어야 되니까 1mm 정도로. 예, 1mm 정도로. 저 당근이 막 하늘하늘 떠다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색깔도 노란 거 이렇게 당근색이랑 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일단 끓는 물에 네. 양념을 먼저 하고 바로 그 채소를 한번 넣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청주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굴소스도 넣어도 되고 저는 오늘은 이제 치킨 파우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짭짤하죠, 치킨 파우더도. 네. 감칠맛도 있고 네. 그리고 후추. 백후추를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참기름은 나중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같이 끓고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채소를 다 넣어도 됩니다.
아 이게 참 달걀탕이랑 잘 어울리는 범랑 냄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바로. 그리고 아까 이제 볶음밥을 했다시피 계란은 살짝 휘핑을 해서 네, 휘핑을 해서 제가 휘핑을 살짝 해야 될까요? 네. 네. 달걀탕은 그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달걀을 중불로 해서 살짝 풀어주시고 마무리는 참기름으로 하면은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나 끓여줘야 되나요? 아, 야채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바로 계란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마무리인가요? 네. 왜냐면 이 채소가 그 연한 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된장국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습으로도 먹거든요. 예. 바로.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중불로 네. 줄이고 계란을 살짝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리는군요. 한 군데 하면 푹 들어가서 이제 그 덩어리지죠? 덩어리지니까. 선생님 이거 계란 넣고 막 휘저어야 되나요? 아니면 가만히 아니요. 있어야 되나요? 중불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살짝 불만 살짝 줄여주세요. 끄지는 마시고. 휘젓지 않네. 네. 휘젓는 거는 이제 세컨 켜도 이게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계란이. 그러면 지금 정도의 불을 살짝 켜고 지금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계란 이렇게 뭉실뭉실 떠다니잖아요. 야 이거 진짜 습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기름을 아하. 해주고 한번 세컨 그 세게 불을 세게 켜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달걀탕 완성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달걀탕. 국이자 뭐 아침 일찍 나가시는 남편들한테 뭐 스피닝으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탕도 완성됐습니다. 달걀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금치는 먹기 좋게 2등분 해주세요.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당근은 얇게 편썬 뒤 채를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청주, 치킨 파우더, 흰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당근, 채 썬 대파, 팽이버섯, 시금치를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달걀은 푼 뒤 중불로 줄여 국물에 둘러가며 넣어주세요. 그 다음 센 불로 올려 살살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불로 줄여 참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 살짝 끓여주면 달걀탕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새우볶음밥과 달걀탕 준비했습니다. 어디에 또 잘 담아볼까요? 네, 볶음밥은 어차피 약간 이렇게 볼에 네. 들어가서 다른 뭐 케찹을 뿌려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타원형의 약간 오목한 이 접시 이쁘네요. 네. 이 접시에다 볶음밥을 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볶음밥에 곁들여서 먹는 이 달걀탕은 국물이니까 큰 사발보다는 딱 우리 간단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요 국그릇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어울리네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볶음밥부터 담아보겠습니다. 진짜 선생님 그 중식당에서 보는 누리끼리한 볶음밥이 완성됐어요. 이게 우리가 오래 볶아서 그런 색이 나온 거죠? 네. 오래 볶고 이제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색이 나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사실 그 밥 공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죠. 콕 뒤집어야 그거기 되는데. 편하긴 편한데 이렇게 볶음밥을 해주셨다가 그 자녀분들께서 야채가 있어서 안 먹겠다 하면은 저런 뭐 케찹이나 그런 거를 살짝 뿌려주셔도 그냥 케찹으로 해서 잘 드시죠. 소스로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채소들을 그렇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네. 달걀탕. 이 달걀탕 향이 굉장하네요. 네.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잖아요. 네. 그걸 넣고 끓이면 안 돼요. 딱 끓였을 때 넣고 불 딱 꺼버리면은 참기름 그 향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날아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와.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볶음밥 꿀팁부터 부드러운 달걀탕까지 배워봤는데요. 집에 있는 기본 재료들이라서 오늘 당장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아주 간편하게 우리 주부님들이 만들 수 있어서 어렵지 않고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그런 볶음밥을 꼭 만들어 보세요. 네. 셰프님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최고의 요리 비결 검색하시면 다양한 요리 정보